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의정부전 시장에서 온 이마력 채널의 신동욱, 이건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브롱코입니다. 1966년에 포드에서 개발하여 1996년까지 생산 후에 단종되었던 차량이지만 2020년도에 새롭게 부활된 차량입니다. 차량 재원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차량 가격 8,160만원에 할인이 전혀 없던 차량이지만 저희 이마력 채널에서 특별히 큰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프로드 하면 지프 랭글러가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재밌게도 지프 랭글러는 1987년부터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사실 랭글러의 조상격인 CJ 모델은 1944년도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먼저나를 따지기에는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SUV 차량 역사로 보자면 포드 브롱코가 절대 짧은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번외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옛날에 원래 귀족들의 사치품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포드의 독자적인 개발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대호황을 한번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흔하게 탈 수 있는 차보다는 좀 비싸고 유니크한 것들을 찾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만드는 잘 빠진 세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때 포드의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포드의 기술자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마케팅, 영업, 뭐 보조 판매 부장까지 하시고 더 나가서 본사에서 부회장까지 하신 뭐 자동차 역사에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께서 오른팔격 되는 분이 이제 도널드 앤 프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두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에서 만드는 스포츠카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스포츠카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행이 가능한 SUV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바로 머스탱과 브롱코입니다. 성향이 아예 반대인 두 차량인데 아버지가 같고 이름도 둘 다 야생말이죠. 머스탱이 오랜 역사를 가진 북미 대륙의 상징성이 있는 스포츠카인 것처럼 브롱코 또한 미국의 다른 브랜드의 SUV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근본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국내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차량이지만 이게 랭글러가 잘 팔리니까 포드에서 따라 만든 차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브롱코가 6세대 모델입니다. 이 6세대 브롱코 모델은 2022년 북미 올해의 SUV에 선정이 되고요. 또 2022년 올해의 트럭에 포드 매버릭이 같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드는 SUV와 픽업 트럭 그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브랜드다 라는 걸 다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6세대 브롱코 모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롱코 차량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전천후성입니다.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프로드를 자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아주 매력적인 차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온로드에서의 편의성과 강력한 오프로드 능력으로 비포장 도로나 산길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환경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오프로드 운전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운전자분들도 오프로드를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국토도 넓지 않고 도로도 굉장히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주행 시간이 대부분인데 또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은 차량 옵션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동시에 가족분들과 같이 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량 디자인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브롱코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각종 옵션과 안전성, 견인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SUV이고요.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뛰어난 오프로드 스펙까지 가지고 있어서 비포장 도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오프로드나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고요. 혹은 그냥 차가 이쁘고 개성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대체 불가능한 감성 있는 차량입니다. 리 아이아코카가 1세대 브롱코를 고안할 당시 목표였던
어디서든 주행이 가능한 SUV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와, 물 엄청 많이 불었다. 아 진짜 비가 많이 온다. 이번에도 여차하면은 또 저번처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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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이게 탑이 분리가 되는 플라스틱이어서 그런지 빗소리가 되게 캠핑장 와 있는 느낌. 약간 이 소프트 탑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하드 탑인 거잖아. 빗소리가 좀 찰지게 들리네. 제일 장점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원래 안전성이죠. 뭐 저번에 저희가 영상 따로 찍은 것도 있는데 2열에도 에어백이 있다는 것과 이 옆에서도 내려오잖아. 그냥 이게 우리나라에서 차를 고를 때 일단 무조건 가족이 탈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차를 구입하기 좀 쉽진 않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뭐 그런 면에서 안전성을 충실히 챙긴 차량이니까 뭐 가족을 태우셔도 될 정도의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약간 요즘에 기교를 좀 부려 포드가. 네, 진짜 실내 전반적인 게 뭐라 해야 되지? 절대 못생기진 않았고 아, 되게 유니크하고 좋은데. 요즘 맛들린 것 같아. 포드도. 디자인 이렇게 뽑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좀 유튜버한 느낌을 위주로 우리 아이덴티티로 한번 디자인해 볼까? 예전에는 이제 미국 차면은 실내 못생겼던데 그게 그치. 아니라 그냥 독창성을 가진 실내를 만들어 보자로 좀 개발방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포드가 정말 옛날부터 이것저것 다 만드면서 그래요. 모터 스포츠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모토도 워낙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모터 스포츠 대회에서는 무조건 우승을 하고 싶은 아이러니한데 또 어떻게 다 해냈죠 그거를. 그지. 재밌는 회사입니다. 포드 대 페라리 보면 나오잖아. 정말 재밌는 영화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브롱코 차량 리프트 위에 띄워두고 하체 리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사자 아니고요. 정비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문가를 동행한 전문가 맞죠? 전문가죠. 자격증 네. 있으니까. 네. 실무도 했습니다. 사자 아니고 실무까지 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함께 영업사원이 하는 하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솔라가드 금호점입니다. 여기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주소는 화면 앞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시죠. 자, 브롱코 차량 이제 프론트 서스펜션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전에 휠을 전부 탈거를 한 상태입니다. 보기 쉽게. 자, 일단 보시면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정비를 하면서 뭐 2차, 저차 많이 뜯어봤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위쪽 어퍼암과 로어암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어퍼암과 네. 하단부에 로어암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저희는 이제 더블 위시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더블 위시본 구조를 가진 차량들은 보통 고성능 스포츠카나 슈퍼카에서 좀 많이 씁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가 장치가 독립형이냐 아니냐 이걸 많이 따지시잖아요. 더블 위시본이 이제 대표적인 독립형 서스펜션이고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바퀴가 꺾이는 게 아니라 양쪽이 따로 노는 시스템이죠. 그 중에서 이 더블 위시본이 노면의 접지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스펜션입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이 정도 차량에 더블 위시본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일단 그러니까 좋은 차에 들어가는 좋은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냥 좋은 차다 이렇게만 아.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더블 V15는 그 정도 네임밸류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크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랭글러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에서 많이 쓰는 리지드 엑셀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차량 특징은 이제 험로 주파할 때는 좀 더 효율이 높아요. 근데 이제 화물차를 온로드에서 주행하시면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느낌처럼 온로드 세팅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팅인 거죠. 아, 이 가끔 랭글러를 타고 오신 분들이 브론코를 시승하는 일이 계시는데 승차감이 엄청 많이 차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솔직히 오셨을 때 다 랭글러랑 크게 차이 안 날 줄 알았다 하고 오셨는데 완전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영향은 랭글러는 대부분 이제 스틸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자석인데요. 이런 데 붙으면은 스틸은 자석이 붙어요. 근데 이런 어퍼암이나 이런 데는 안 붙죠. 로어암도 붙질 않습니다.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 스틸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더 좋죠. 그래서 오프로드 지형에서는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아, 그럼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온로드에서의 주행성을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차량은 바디온 프레임 방식 차량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이쪽에 프레임 바디가 지나가고요. 이 프레임 바디가 이제 레인저랑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는 공유를 하다 보니까 레인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하부 쪽에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이 메인 프레임 말고도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이제 차대 뒤틀림 강성이라든가 이런 게 강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오프로드나 이제 견인 능력은 그런 데서 뒷받침이 돼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이 정말 이 하체만 보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프로드를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 오프로드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대 온로드에 제대로 포커스를 뒀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 이 너클암 부분을 보시면은, 저는 차량 정비하면서 이 정도로 두꺼운 너클암은 거의 본 적이 드물어요. 이 비슷한 차대 사이즈에서도. 그렇죠. 아. 보통 이 정도 너클암은 잘 안 씁니다. 이것 또한 이제 오프로드에서 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도 썼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후륜 하부 왔습니다. 일단은 후륜 방식이 보시면 이쪽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요게 리지드 엑셀이거든요. 요 바부터 쭉 일자로 이어지죠. 네. 네, 이렇게 좌우가 하나로 묶인 방식을 리지드 엑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랭글러는 전륜, 후륜을 전부 이 방식을 쓰고 있고요. 저희 차는 이제 뒤쪽만, 후륜만 리지드 엑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리지드 엑셀 방식을 쓰면서도 특이점은 코일과 댐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륜에는 일체형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후륜 쪽에는 코일을 따로 두고 댐퍼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것 또한 이 차량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오프로드 튜닝 하실 때는 다 일체형으로 바꾸십니다. 네, 저희는 기본 사양이 일체형인데 심지어 이 댐퍼의 리바운드라고 하죠. 이 길이 자체가 긴 차량이 험로 주행을 훨씬 잘합니다. 승차감도 더 좋고요. 이 차량의 리바운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승차감에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이쪽에서 잡고 있는 암도 좀 구조가 달라요. 랭글러 대비해서 좀 더 길게 뻗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이죠. 여긴 강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강성도 강성인데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아, 이것 또한요? 네. 요것 또한 이제 강성 확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인 거죠. 이 정도 두께는 헬스장 가면 많이 보이는 두께긴 한데 아, 그것보다 약간 더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순정으로 좀 얇게 나온 차량들은 이렇게 두껍게 좀 튜닝을 많이 합니다. 아, 이것 또한 튜닝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트레일링한 부분이 이 오프로드에서 주파력에 좀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두꺼운 편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순정치고는 두꺼운 편이에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전륜도 마찬가지지만 순정 사이즈가 좀 두꺼운 사이즈거든요. 이 차량도.
이쪽 보시면 에어 벤틸레이션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이 막대한 중량을 멈추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맞아요. 이 차는 차가 크게 밀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 이 차의 주행 소감에 대해 얘기해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좀 브롱코라는 야생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좀 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침없이 달린다. 말 타는 것처럼 이렇게 울컥거린다는 뜻이 아니죠?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전부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알루미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은 승차감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차이 가지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보이는 곳에도 이렇게 신경을 썼다. 이 부분이 팩트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보통은 요거 하나만 있어요. 바만. 앞으로 뻗은 것까지 합쳤을 때 이제 이 구조 자체가 강성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죠. 아, 저는 이거 알아요. 이거 그래서 튜닝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스트럿바 예. 많이 하죠. 이거는 뭐 스포츠카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이제 차대 뒤틀림 강성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량은 프론트 쪽에 이만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한 가운데쯤에 하나만 더 덧대주셔도 충분히 강성 확보는 되실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게 이쪽에 이제 MDPS 관련된 부품이 있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 차량은 렉 타입, R 타입이라고 하죠. 그것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컬럼 실기 저렴한 거, 렉 타입이 이제 고가 차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국산차에 컬럼식이 들어가가지고 요걸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다 렉 타입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 렉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구조를 여기서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면은 이 두께감이 좀 있어요.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죠. 찾으면은 띄워드리겠습니다. 두께가 보통은 이제 오프로드는 좀 두껍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약간 온로드 세팅처럼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주행 성능을 좀 확보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포드 차는 레인저 랩터, F150, 그리고 F150 랩터, 그리고 브롱코 랩터도 있죠. 이런 오프로드를 주파하는 굉장히 뛰어난 고성능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에도 동일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는 뽑았는데 그 데이터상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힘을 과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가요? 힘을 과하게 쓸 필요도 없이 차라리 우리는 온로드 세팅을 좀 더 줘서 더 편하게 타라.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절대 꿀리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드 측에서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오프로드 차는 완전 산에 사시는 분들만 타는 차다가 그렇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세팅을 통해서 산을 안 타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도 가능한 차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저희가 이제 먼저 설명해드렸듯이 어디서든 탈 수 있는 SUV, 그 포커스에 맞는 차량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만 예전 거를 계승한 게 아니라 컨셉까지 계승했다는 게 멋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전방 센서 이렇게 많이 달린 오프로드 차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일상 주행에서도 부족함 없는 옵션까지 다 있는데 오프로드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말하면서 느낀 건데 온로드 차예요. 근데 덤으로 오프로드도 즐겨라. 이거 굉장히 메리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평소에 타시다가 내키는 날 산이든 강이든 어디든 가셔라. 이게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요. 항상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장소 지원해주신 솔라가드 금호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정보는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썬팅이나 유리막 광택 기타 등등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롱코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밌는 걸 또 준비해봤었는데 비가 자꾸 오는 바람에 실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아래 댓글 참조해 주셔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마력 채널의 신동욱 이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만 아니었어도 괜찮은데 정장 입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냥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무겁나? 몸에 안 닿게 들으려고 정장에 묻을까봐. 그렇네. 안 닿게 들으니까 데드리프트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하는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어서 살짝 들어야 돼. 볼에 맞춰서 껴놓으면 돼. 진짜 힘들어.